자, 아까 제가 숫자 하나 실수한 거 있어요. 자, 앞으로 잠깐 가보실래요? 예, 28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가산세율 박스 있죠. 거기 납부 불손실 가산세가 1일 1십만 분의 25죠. 그럼 이거 퍼센트로 바꾸면 0.25%가 아니고 0.025%죠. 바로 수정 하나 할게요. 제가 아까 만 분의 25로 잘못 봤어요. 10만 분의 25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0.025% 수정했어요. 다만 시험에서는 0.025%로 안 물어봐요. 법조문이 10만 부로 되어 있으니까 10만 분의 20으로 정확히 암기하십시오. 됐고, 다시 원상 복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어딜 가시냐면은 78페이지를 가보실래요? 78페이지 가셨습니까? 자, 이제 예외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올해 무조건 나오는 파트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부터 그냥 매매로 가정할게요. 매매로 취득한 날짜로부터 신고할 수 있고, 마지막 날짜는 60일이죠. 그 마지막 날짜를 우리는 신고기한, 납부기한인데, 요때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안 하거나 잘못하면은 과세관청은 지금 결정 부가세 우리한테 뭐를 보낸다, 고소를 발부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보내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한 달 뒤에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고 1년 뒤에 보낼 수도 있고 3년 뒤에 보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날짜까지 안 했지만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요 날짜가 비죠. 요 날짜 사이에 우리가 늦게 서류 제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용어를 정하는 게 첫 번째. 요 정상적인 신고 기한까지 아예 무신고를 했다. 그럼 과세관청은 결정을 하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신고 기한이 지나서 늦게 서류 제출할 수 있어요. 요거를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우리가 나중에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만 할 수 있냐면 과세관청이 결정 부과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이 이미 결정 부과를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다음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요 날짜까지 우리가 늦게 서류 제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과소신고를,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과소신고라면은 역시나 과소신고 부분을 과세관청이 결정하겠죠. 그때 우리가 나중에 신고하는 것을 요때 수정신고한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뭐를 해놓은 게 있어야 수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과다하게 신고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까 400만 원만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가 500만 원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100만 원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걸 우리는 과세관청에 되돌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무원 당신들이 세금을 다시 고쳐라. 이것을 경정, 이것을 나한테 돈 되돌려 주세요 청구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정 청구인데 아직까지는요 수정신고랑 경정등 청구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목만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지금까지 4번 물어봤거든요. 4번 물어봤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요. 그럼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모르지만 확률은 어때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됐죠?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78페이지. 자, 중간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경정 등 청구의 기본적인 틀 박스 보이세요? 이 박스는 꼭 기억하세요. 제목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나중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한 후 신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납기 후 과세 표준이 요겁니다. 납기 후가 요걸 말해요. 기한 후 신고. 그럼 이겁니다. 정상적인 날짜까지는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기한 후 신고한 것도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과소 신고가 됐다. 나중에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수정 신고.
과다 신고를 했으며 경정등 청구. 니은은 이거 납기 후니까 요거 기한 후 신고.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게 과소가 될 수도 있고 과다. 그때 뭐랑 뭘 할 수 있다고요? 수정 신고나 경등 청구인데 전에 시험을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거 봐봐요. 전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갑니다.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근데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다고요.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다. OX, X.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뭐를 해야 돼요?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긋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기한 후 신고가 뭔지를 모르고 들어간 거야.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한이 지나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기한 후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자 동그라미 기어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납기 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죠. 요 납기 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앞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한 후 신고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면 자 오른쪽 페이지 리을을 기억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리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죠. 그 옆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X.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만 일부 감면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예요. 정상적인 날짜까지 우리가 무신고를 하면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그 가산세 일부를 깎아줍니다. 늦게라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깎아주냐면은 동그라미 A. 그게 몇 개월이냐며 1개월이네. 그럼 요거죠. 요 날짜까지 신고를 안 했지만 그게 몇 개월이네. 1개월 이내는 우리가 내야 될 가산세 몇 퍼센트? 50.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신고서 제출하는 산출세액이 400만 원인데 1개월 내가 기한으로 신고를 했으면 원래는 가산세가 400만 원에 20%니까 80만 원이죠. 그런데 나는 80만 원에 50%를 감면받으니까 얼마만 가산세를 낸다? 40만 원. 그다음에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는 30%를 감면해 주고요.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는 20%인데 주의사 6개월이 지나서도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되는데 6개월이 지나서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다는 거. 요 숫자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1개월 이내는요 100분의 50.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는요 100분의 30.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는요 100분의 20. 6개월이 지나서도 과세관청이 결정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가 되겠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시험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기한후 신고는 6개월 이내만 할 수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결정 통지받기 전까지. 그럼 이게 만약에 4년이면 4년이 되는 날도 우리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셔야죠. 결정 통지 받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면 우리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나서는 가산세는 감면 받을 수가 없다. 확인됐습니까? 자, 쭉 넘어가시면요. 82페이지를 가보시죠. 82페이지. 가졌어요? 46번하고 48번을 풀어보세요. 46번, 48번. 시간 오바요. 왜냐하면 48번이 1번이 답이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46번을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찾는 것이죠. 저 원래는 며칠이네요.
60일 이내인데 상속이죠. 그리고 가로를 봤더니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면 60이라고 6개월이니까 답은 4번. 그다음 48번 보실래요? 키워드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죠. 그럼 중가산세 이율은요.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80이죠. 그다음 2번을 보시면은 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다음에 3번은 바로 기억할게요. 등기 등록 관서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동그라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말이 안 돼요. 잠깐 봐봐요. 우리 취득세는 등기한 후 내는 거예요? 등기하기 전이에요? 등기하기 전이죠. 근데 등기가 됐는데 세금을 적게 낸 게 있대. 원래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등기는 됐는데 세금을 적게 낸 경우가 있죠. 아까 중과 물건이 아니었던 게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럼 이미 등기부는 작성됐죠. 근데 이게 중과세율로 바뀌면서 세금을 적게 낸 결과가 되죠. 그때 이 사람이 부족세액을 추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안 하면은 등기소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세금 거두라고 통보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사유를 적으세요.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게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등.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내가 신고 납부물을 안 했다. 그때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로 해서 누가 세금을 계산합니까? 과세관청.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을요. 보통 징수. 5번은 키워드가 법인이 장부등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그럼 우리는 가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 자, 한 장 넘어가실래요? 넘어가셨어요? 자, 51번 풀어보실래요? 51번.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모르는 점은 과거에 스킵하시고 아는 범위 답을 쭉 찾아보세요. 모르는 거 한두 개 스킵하셔도 돼요. 자, 지금 부가징수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은 옛날에 감면됐죠. 근데 이게 추징 대상이 되면은 30일 이내가 아니죠. 60일 이내. 벌써 틀렸고요. 그럼 이미 납반색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이미 납반색을 빼야 되는데 가로 가산세 포함이 아니죠. 가산세 제외.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60일로 바꾸시고 가산세 제외. 그래서 60일 이내 가산세 제외. 2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둘 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둘 다 옳은 지문이고. 자, 3번을 가시면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4번하고 5번. 4번을 봤더니 기한 후 신고 동그라미. 그런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아니죠. 요건을 충족하면 무슨 가산세만 감면된다고요? 무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만 감면되는데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자가 하는 것이니까 무슨 가산세만요? 무신고 가산세. 우리 시험 범위 어디에도요 납부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는 말이 없어요.
무조건 신고 관련 가산세만. 그다음에 5번을 보시면 기한 후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아니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잖아요. 신고서를 아까 제출한 자는 수정 신고나 경정 등 청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물어봤는데 이 당시 이걸 다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무신고라는 사람이 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기한 후 신고.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소 신고했으면요, 수정 신고. 과다 신고했으면요, 경정 등 청구를 해서 지금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기한 후 신고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자 이제 바로 등록명세로 가봅시다. 잠깐만 앞에 확인해 볼게요. 74페이지. 74페이지. 맨 상단에 가시면 양가로 1번 지방세 변청 과정 박스 다시 보실래요? 10년 전 과거에는 취득세가 경제적 관점에만 관련된 취득세 2%를 우리 중과 기준세율이고,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소유권에 관련된 등록세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등록세가 있고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때 면허세인데, 원칙은 어떻게 통합을 했냐면요, 경제적 관점에 관련된 취득세라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뭐로 통합을 했다고요? 취득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취득세는 등기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등기는 뭘 말한다고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여기까지는 정리되셔야 돼요. 그런데 원칙은 지금부터 배우는 거, 소유권 외 등기니까 을구에 관련된 거,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하고 면허세를 합쳐서 지금부터 배우는 뭐로 통합을 했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소유권 외의 등기가 원칙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언급했어요. 원래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로 등기를 해서 세금 내는 게 원칙인데, 모든 원칙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외. 그럼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 대표적인 게 묘지. 기억나요? 묘지도 소유권 맞죠? 근데 묘지에 관한 등기는 어디서 했어요? 등록면허세. 근데 등기를 하더라도 세금은 받았습니까? 비과세했습니까? 비과세. 다시 언급하겠지만 좀 이따.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유권이란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요? 등록면허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중요하다 지금 타는 거. 우선 판서 보세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뒤에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법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암기를 반드시 해갖고 오라는 것은 뒤에 파트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암기하라는 거야. 표준세율하고 세율 특례. 아마 표준세율을 암기하신 분은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게 되게 쉽게 느껴질 것이고, 표준세율을 암기 안 했고 오신 분들은 등록면허세율 할 때 미칠 겁니다. 좀 이따 또 암기하셔야 되거든. 근데 취득세를 암기하시는 분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궤비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표준세율을 암기해갖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완벽하게 암기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진짜 할게요. 손 들어봐요. 암기했다고 손 들었죠? 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부터 3분을 질문 드릴 거예요. 답변 안 나오면 난리 납니다. 자, 앞에 계신 분. 상속, 상가. 땡. 암기했죠? 증여, 비영리사업자. 2.8. 맞죠? 자, 또 누구를 질문 드릴까? 왜 다 내 눈빛을 피하지? 암기를 했다 가정하고. 자, 이쪽을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암기 갖고 오세요. 다음 주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자, 갑니다. 우리 아까 2교시에 취득세 면세점 기억나요? 그 면세점이 취득 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그럼 정확히 내가 부동산을 50만 원짜리 매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뭐가 적용되니까?
면세점. 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50만 원짜리 부동산을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거 명의로.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선 세금을 못 걷어요. 면세점이니까. 그런데 내가 등기부 작성을 할 때 소유값을 과세관청은 받아야 되니까 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서 취득세 세금을 받을 수 없는 등기를 어디서 세금을 걷냐면 등록 면허세 세금을 걷는다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취득세 면세점 적용으로 취득세 세금을 못 때리니까 그 등기를 할 때 예외적으로 이 등기 관련 세금은 예외적으로 어디서 받겠다? 등록 면허세. 이거 이해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총론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배웠던 취득세는 내가 원래는 아까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제재를 받죠. 어떤 제재? 가산세. 답변합시다. 크게. 자, 무신고 가산세. 일반은요? 정확히 100분의 20. 사기를 치면요?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은요? 100분의 10. 사기를 치면요? 100분의 40 플러스 100분의 10. 납부 불실 가산세는 일수 계산해죠. 1일 10만 분의 25. 얼마를 환달한다고요? 100분의 75 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졸립지 않고. 내가 막 아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 이대로 갑니다. 계속. 자,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제재를 받고 이제는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고요? 과세관청. 과세관청이 뭐 한다고요? 결정. 결정은 뭐랑 같은 말? 부가.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부가 제척기간 강의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 안 했나? 원래 지방세부가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 근데 4개 중에 키워드가 하나 보면 제척기간이 10년이죠. 그게 4개 키워드가 뭐예요? 상속, 증여, 명의신탁, 약정, 과징조.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내가 안 하면 과세관청은 결정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만약에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죠. 그럼 공무원들은 우리가 세금 신고 안 한 것을 요 계산할 수 있는 기간 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기간이 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세금 계산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더 이상 취득세를 계산 못 한다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 그러면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 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들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가 되고 세금 계산에서 배척이 되는데 만약에 그 제척 기간이 7년이면 공무원들은 내가 취득을 했는데 7년이 되는 날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몇 년 내에 7년 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7년이 될 때까지 계산을 공무원들이 안 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잖아. 다시는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취득세는 절대 앞으로 안 내. 그런데 내가 이것을 8년이 되는 시점에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관련 세금을 여기서는 못 걷는다고 이미 제척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과세관청은 등기 관련 서류값을 어디서 예외적으로 받겠다? 등록면허세. 이해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기억나요? 이거 어디 대상이에요? 취득세. 취득세에서 광어를 양식했다. 그런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가면요, 이 광어권 등을요 대부분 세금을 감면을 해요. 대부분 세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못 거두니까 취득세 세금을 못 거두니까 이것을 등록을 할 때 관련 세금을 어디서 받겠다? 등록. 그럼 지금부터 4가지를 배우는데 이 4가지는 뭐냐면 원칙은 취득세인데 어떤 사유로 취득세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물건을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그 등록 서류값만큼 예외적으로 어디서 받겠다? 등록면허세. 지금부터 4개를 그냥 암기할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자, 이제 갑시다. 뒤로 가보시면요. 아무튼 3월달, 4월달 세법 강의 잘 들어보세요. 4월 말 정도 갔을 때 세법은 할 말 하실 거예요. 뭐 잘해드린다니까. 자, 86페이지. 86페이지.
가셨어요? 자, 중간쯤에 보시면 맨 상단에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있어요. 자, 등록이랑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동그라미, 뭐 대표적으로 전세권 등을 설정하겠죠. 또는 변경 동그라미, 아까 지목 변경 등기 등을 할 수 있죠. 또는 소멸 동그라미, 우리가 말소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원래는 제외가 돼요. 원래 이건 어디서 하니까 취득세인지 그 다음 봅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원칙은 취득세인데 어떤 사유로 취득세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물건을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관련된 서류값을 지급료는 어디서 받겠다. 등록면허 지금부터 이해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요? 암기. 자, 동그라미 1번 광어권의 광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어권의 어 동그라미, 양식어권의 양식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상 물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등기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서 건너는데 외국 동그라미 하시고요. 디테일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가 제척기간이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인데 부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이죠. 면세 동그라미 하시니까 지금 면세 동그라미 한 것을 쭉 연결하면 광어 양식은 외국에서 부가를 면세함으로 등록면허서에서 세금 때린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광어 양식은 외국에서 부가를 면세함으로 지금 배우는 등록면허서에서 세금을 때린다. 과세한다. 이렇게 암기했죠? 자, 밑에 1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문제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등기 등록이 아닌 거 찾는 것이죠. 그럼 1번 키워드는 광어권의 광 동그라미, 2번 외국인 소유의 외국 동그라미, 4번 취득세 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이죠. 부가 동그라미,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동그라미 하시고요. 뭐로 적으세요? 면세죠. 면세. 그럼 1, 2, 3, 4는 방금 전에 암기한 거 맞죠? 등록면허서 세금을 때릴 수 있는데 5번은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일반적인 소유권에 관련된 보존이나 이전은 어디서 한다고요? 취득세. 그럼 답은 몇 번? 5번. 날짜 같은 거 필요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 근데 참 요약집 너무 좋다. 아, 무슨 뭐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요약집 좋다고 했더니 표정들이 근데 뭐 이런 표정들, 감정 표현이 없어. 자, 오른쪽 페이지 87페이지. 자, 요절 잠깐 보세요. 쉬워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을 내죠. 등록을 하는 자인데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기 권리자. 3월달, 4월달 답변 잘하잖아요. 5월달에 기가 막힌 자료 하나 나눠드릴 거거든요. 익힘장이라고 진짜 멋있는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암기하면요 페이지가 얼마 안 돼. 27페이지인데 장수로 13.5장 요약집을 또 요약으로 압축시킨 거, 그거 제가 강의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답변 안 하잖아요. 그 일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눠드리는 학원이 있고 나눠드리지 않는 학원이 있거든요. 나눠드리는 학원은요 답변 잘해서 공부할 열정을 보이는 학원이고요. 아까처럼 답변 안 하잖아요. 일체 뭐 없거든요. 어떻게 잘해볼까요? 네. 아주 그런 데 또 약하죠.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등기를 할 때 권리가 늘어나는 자인 누굴 말한다?
등기 권리자인데 그러면은 자 일어나 들어봅시다. 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자죠. 그런데 갑이 갑 소유 부동산에 이렇게 전세권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갑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을 전세권자. 부동산 주인은요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합니다. 을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작성을 할 때 바깥에서 을 소유 부동산 등기부를 바라봤을 때 한쪽은 권리가 늘고 한쪽은 권리가 줄어요. 무조건 등록면허세 누가 낸다? 권리가 늘어난 쪽인데 자 첫 번째 전세권을 설정 등기해 볼까요? 그러면 갑이 을 소유 부동산 을구에 전세권 설정 기재하겠죠. 그때 이 부동산을 바라보세요. 등기부를. 그러면 을은 자기 부동산의 전세권에 설정되는 순간부터 전세기간 동안에 사용권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줄 것이고 전세권자는 사용권하고 수익권을 가져가죠. 이때는 권리가 누가 늘어난다?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이고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나중에 이것을 말소할 수 있겠죠. 자 말소합니다. 그 말소를 하는 순간부터 을은 자기 부동산에 줄 쭉 끄면 되죠. 그러면 줄을 긋는 순간부터 사용권하고 수익권이 제한됐던 거 자기가 다시 되찾아오니까 얘는 권리가 늘어나고 얘는 권리가 주니까 이때는 세금을 누가 낸다? 전세권 설정자. 모든 논리는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순간부터 은행인 근저당권자가 경매권 등을 갖고 가니까 권리가 늘고 그 채무자는 저 근저당권 설정자는 그 채권 금액이 제한되니까 권한이 줄죠. 그때는 세금 누가 내고 근저당권자고 나중에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 다 같은 논리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배우겠지만 매매가 일어나면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경매 권리가 갖고 가니까 매도인은 등기 음수가 될 것이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임차권을 설정하면 누구 권리가 늘어나요? 임차권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임차인이지. 잘 나가다가 자 고개 숙여봐요. 잘 나가다가 고개 숙여보십시오. 자 87페이지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등기 권리자.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증대되는 자인데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요. 근저당권 설정자고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요. 전세권자. 전세권 말소 등기는요. 전세권 설정. 모든 거 같습니다. 명칭만 바꾸면 되고.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2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잠깐 저를 볼게요. 2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아직 지문 2개 안 배웠거든요. 그러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2번 문제 88페이지. 오른쪽 과세 표준까지만 강의하면 돼요. 자, 요쪽 잠깐 보실래요? 이게 요 문제잖아요. 지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지금 전세권 설정 물어봤죠? 설정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맞죠? 옳은 지문이고 2번은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칙세 정리했죠. 지방세는 항상 어디로 가고요? 부동산 소재지, 물건. 국세는 주소지인데 지금 어디에 문제 풀고 있어요? 등록면허세, 지방세죠. 그럼 주소지로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요? 그러니까 틀려.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 시험 답.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자 5번 보실래요? 만일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병 권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 누가 낸다? 병이 낸다. 맞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문제에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을 묶어보실래요? 3번을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세금 내요? 근저당권자.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요? 근저당권 설정자. 둘 다 맞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5번 또 나왔네. 부동산 등기 납세지 물어봤죠. 지방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 무조건 물건을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왔던 걸 또 계속 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오늘 강의하지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비과세라는 것은 등기부를 작성을 안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를 작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값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비과세도 세금만 안 되는 것이지 등기는 이미 작성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국가 등이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달랠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 등이 등록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비과세인데 이제 그 밑에 것을 자 이쪽으로 볼게요. 이게 좀 희한한 규정인데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웃긴 규정이에요. 아까 제가 압류란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아까 2교시에 1교시에 압류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안 내면 우리 부동산 압류. 압류를 왜 들어? 우리가 체납을 했을 때. 맞나요? 이쪽을 잠깐 보세요. 잠깐 봐봐요. 지금 은평구청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동이가 있어요. 얘가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은평구청장이 이제 고지서를 보내요. 안 내. 말을 안 듣죠. 한 분에서 더 보내. 독종장 비슷한 거죠. 근데 또 안 내면은 이제 우리를 안 믿으니까 우리가 체납을 한 거예요. 그럼 납부를 연체하면은 계속 고지서를 보내도 얘가 세금을 안 내니까 이제는 임의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은평구청은 길동이 부동산에 압류를 들어온다고요. 압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절차가 압류였죠. 그럼 여기 이제 공매하는 것이고 압류. 뭐 이거는 세법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그러면 은평구청장은 길동이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설정해야 되죠. 그럼 이 압류는 갑구로 들어올까요? 을구로 들어올까요? 이건 뭐 세법은 아닌데. 주간 버리시고요. 등기부에서 배운 거 소유권 목적이면 갑구, 소유권 아니면 지자체장이 이 사람 부동산 압류 왜 들어왔어요? 팔아서 공매하려고. 팔아서 공매로 넘기려고.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넘기는 목적이에요. 어디로 들어온다? 이 압류는 갑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압류는 갑구도 가능하고 을구도 가능해요. 근데 이 목적은 팔기 위한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들어와야 돼요? 갑구. 제가 틀렸나? 화이팅. 그게 중요한 게 그럼 봐봐요. 자 집중. 그러니까 은평구청장이 길동이 부동산 갑구에 압류 들어왔죠. 우리가 이제 등기를 보세요. 누구 권리가 늘어나요? 은평구청. 그러면 은평구청이 권리가 늘어나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달릴 수는 없다. 그럼 이때 뭘 한다? 비과세. 여기 이해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조문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봐봐요. 이 상태에서 앞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압류를 해제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압류를 해제. 이 해제가 키워드. 이 압류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압류해 놓은 것을 해제를 한다는 것은 얘가 세금을 냈다는 거잖아요. 에? 그럼 누구 권리가 늘어나? 그럼 원래 길동이가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이걸 세금을 안 받아. 왜 안 받냐면은 봐봐요. 얘가 세금 못 받을 걸 받았지. 기분이 좋잖아. 세금 내지 말라는 거야. 고개 숙여봐요. 자, 두 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류 해제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뭐 한다? 비과세. 원래는 세금을 때려야 되지만 과세관청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뭐 소주 먹고. 그래서 세금을 안 걷어요. 압류 해제란 말이 나와 앞으로 세금을 과세합니까? 비과세합니까? 비과세.
그 밑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면에 대해서 과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과세하는 외국 정부가 있다면 상호주의 입각해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과세. 그 외국이 우리 거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그쪽이 우리 거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밖의 비과세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실래요? 등기 등록 그다음 동그라미 할게요. 담당 공무원 착오 동그라미. 여기 키포인트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내가 두 번째 줄 끝에 집원을 다시 경정 등기 등을 한 겁니다. 그럼 저를 보십시오. 등기하는 건 맞죠? 내 의사예요? 내 의사가 아니에요. 내 의사가 아니고 누구 실수야? 공무원. 그리고 나한테 세금 받으면 된다 안 되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담당 공무원 착오 집원 등기. 이렇게. 이게 작년 시험 기출제목. 세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부동산 관련 없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배웠죠. 묘지에 관한 등기는 어디서 하는데요? 등록면허서인데 돌아가신 분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세금을 받지 않겠다. 나머지 시험 안 나옵니다. 확인됐어요? 네. 자 밑에 4번 문제 보시죠. 1번 질문 봐볼게요. 4번 문제 1번. 무덤과 자 키워드는요.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다음 5번 질문 볼게요. 5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란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동그라미.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뭐 한다? 비과세. 맞죠? 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면 98페이지 마지막 문제 98페이지 맨 상단에 12번 문제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인데 3번 질문 보실래요? 3번 질문 보시면 자, 담당 공무원 착오 동그라미 집원 5기에 관한 잘못된 경정 등기는 내 의사가 아니죠. 그럼 등록 면허서를 뭐 한다고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1번 부동산 등기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부동산 수재.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법이 암기할 것만 좀 암기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과목이 세법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세법. 그러면 쉬운 분들은요.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하고 쫓아오시면 돼. 그거 많이 안 드려요. 숙제. 남은 제가 다 암기 시켜드리니까. 그러면 숙제 다시 내드립니다. 지금 암기하라는 거 암기 안 해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좀 헤맬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건 정말 회복합시다 우리. 네, 다음 주에 진짜 잘해드릴게요. 그럼 68페이지 68페이지 68 취득세 표준세율 박스 있어요? 네, 무조건 암기. 이해해요? 암기해요? 암기. 그 다음에 시간 좀 되시면 한 장 넘어가시면 71페이지 맨 하단에 양가로 3번 대도시 있어요? 네,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대도시 체크한 거 위주로만 대도시. 다음 주에 써먹을 겁니다. 대도시란 말을 또 다음 주에 헤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되신다면은 74페이지 세율의 특례 있어요? 네, 요 세 개는 좀 기억.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강의는요 책 안 읽어도 돼요. 그거 제가 다 나중에 해드리니까 하지 마시고 오늘 복습을 하실 시간에 1시간 정도를 괜히 다른 걸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3개 체크한 거 보면 암기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책만 읽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습할 때 편안하시죠. 다 아는 것 같잖아. 강의한 걸 읽으니까. 근데 읽는 거랑 암기는 달라요. 여러분들. 암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고생해서 암기를 한 게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차라리 오늘 암기를 해달라고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아까 뭐 60일 6개월 그거 안 봐도 돼요. 오늘 나중에 저절로 기억나니까.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